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일봉은요. 어마어마했고 기가 막혔고 엄청났습니다. 미쓰리가 의미하는 어마어마했고 기가 막히고 엄청났다라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낚이기에 투자자들이 유혹당하기에 딱 좋은 그림이었어요. 단순히 일봉 차트뿐만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살포시 순매수를 2천억 가까이 해줬고요. 2천억 넘게 해줬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도 빨간색으로 끝났고 꼬리를 살짝 달았고 21선에 닿을 듯 마을 듯 아주 그냥 간질간질하게 해놓고 끝난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장이 두근두근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역이용하는 매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차트를 신뢰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차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꿈을 꾸었느냐? 월요일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했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됐고 SK하이닉스도 60만 선에 다다라서 60만 8천 원에 끝났고 그렇다면 11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만 해준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고점인 4,226포인트를 뛰어넘어서 올해 안에 5천이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을 겁니다. 제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는 빨리 왔고 4,000에서 5,000까지는 그것보단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리고 새날 방송에서 4,000포인트까지 가볍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날 코스피가 4,188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 3,000에서 4,000은 빨리 왔지만 4,000에서 5,000은 더 시간이 걸려요 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뉴욕 증시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AI 버블 논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후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응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식과 현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날 방송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올 1월 달에 여러분 올 연초에 코스피 2,400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작년 12월 3일 날 계엄하고 윤석열 탄핵되니 뭐하니 그랬을 때 막 2,400에서 버벅거렸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코스피가 2,400에서 4,2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증시에 뛰어든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감이 그 정도면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생에는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몇 번씩 강조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5천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직 임기 시작한 지 지금 6개월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4천을 보고 4,100을 보고 무엇보다 3천에서 4천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오는 걸 보고 눈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올해 안에 5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뛰어들고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올 연초쯤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아쉬운 게 윤석열 정권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에 갇혀가지고 꿈쩍도 못하고 있을 때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만 놓고 얘기해 본다면 뉴욕 증시가 저렇게 고점 놀라만 아니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5천을 뛰어넘어서 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못 올라갔어요. 지금 최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증시에서 대한민국 상승이 가장 높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윤석열이라는 악재가 제거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올 연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 못 갔으니까 그 어깨 눈높이 맞추는데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글로벌 증시가 고점이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는 이제 더 치고 나가지 못할 거다. 대한민국이 뉴욕 증시 엉망진창 되는데 대한민국 증시가 막 간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냉정하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제 파악이 되는 거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분수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4천 갈지 몰랐는데 4천이 왔어. 4,200까지 왔어. 그럼 이제 올해 안에 5천 가는 거야. 이렇게 바람을 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급하고 그 조급한 마음에 막 뛰어들고 그런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고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을 둘러싼 단기 가열 해소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얘기했죠. 자,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그래, 괜찮아. 줍줍해도 돼.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겁먹었던 투자자들이 월요일이 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우리가 좋아했던 가격대로 올라오고 외국인도 순매수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 줍줍해도 돼. 이런 심리가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랬죠. 지금 현재 4,000포인트가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전히 기관들이 눈치 없게 기관 투자자들이 언제 눈치 보고 살았습니까마는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따라서 매도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물량을 받고 아마 기관들은 4,000포인트를 다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월요일 코스피 일봉은 투자자들이 낚이기에 너무나 좋은 그림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나 돈이 없는데 이런 그림이면 월요일날 뉴욕 증시 상승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고점 뚫고 4,226을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미수로 사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쭉 빠졌죠. 자, 이제 종목별로 이제 신용담보 비율 맞춰야 되고요. 현금 미수 지른 분들은 이제 물량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마 그 물량이 내일 정도 나오겠죠. 그럼 그 물량을 기관이 아마 쭉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이 받든 외인이 받든 받겠죠.
늘 강조합니다만 외인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의 즐거움을 아는 애들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식시장이 질이 어떤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가 돈다방 미쓰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11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8%, S&P 500이 0.92%, 나스닥이 0.8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앞섰다. 자,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돼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9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할 겁니다. 왜냐? 예상치를 좀 낮게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이 일단 바람을 넣습니다. 그래, AI 고점 논란 그건 개소리야.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 있어요. 당일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룻밤 지나고 정신 차리면 아니야, 고점 논란이 걱정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 거 먼저 정리해야지 하고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공포감이에요. 우리가 물에 독을 넣겠다라고 협박했을 때 독을 넣지 않아도 독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공포감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는 것처럼 지금 AI 버블 논란은 투자자들에겐 공포감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좋게 발표해도 투자자들은 공포감이에요. 그리고 그 공포감에 빚을 바라는 큰 손들이 있죠.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최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베팅했는데 올라가는 쪽에 베팅한 게 아니라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빅쇼트의 실제 인물인 마이클 버리는 빅테크가 AI 칩 유효 사용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평가해서 이익을 불풀리는 방식으로 분식 회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는데 그 규모가 총 한화로 1,37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소프트뱅크도 최근 엔비디아를 매도했습니다. 자, 이상하죠? 그죠? 더 간다며, AI 좋다며. 근데 왜 고점 논란이야? 매번 강조합니다만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과 실물 경제에서의 기대감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달 FOMC 금리 동결 가능성 지난주에 비해서 17% 상승해서 55.1%까지 올라왔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통화 정책이 천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상하다. 그죠? 왜냐면 10월 달 얘네들이 금리를 인하해 놓고 갑자기 왜 10월 달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었다.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 이유는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월 달에 발표된 9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셧다운 때문에 10월 중순에 발표돼야 되는데 지금 늦음막히 10월 24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이유가 9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밑돌았다. 그래서 안도레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때 개소리라고 했죠. 예상보다 밑돌았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왜냐?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3.0이었습니다. 예상치 3.1보다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만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였어요. 그러면 8월보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한 게 맞잖아요. 이게 무슨 안도랠리입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지표는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 속지 말라고 계속 강조했죠. 왜 지금 연준 의원들은 12월 달 금리 인하를 이렇게까지 반대하느냐?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12월 달 금리 인하를 내놓으려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돼야 돼요. 경기 침체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아예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는 건 너무 좀 위험하고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해서 야 미국 경기 이거 너무 안 되겠다. 미국 경기 침체다. 라고 하면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우려도 좀 사그러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고용지표를 아주 나쁘게 발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 ADP 민간고용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고용지표 안 좋아요. 그랬을 때 과연 저는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를 잡는 건 이제 금리 인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경기 지표 안 좋고 고용 안 좋고 물가 상승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미국이 단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은 심한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한 중순까지 심한 경기 침체 우려감 한번 떠주면 작년 9월 달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제가 11월 달, 12월 달 아니면 1월 달 주식시장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잖아요. 연말로 갈수록 밀린 숙제 해야 돼서 좀 한번 물갈이 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이번에도 물갈이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물갈이 어설프게 하면 2026년도 주식시장 굉장히 골 때릴 거예요. 제가 지금 2026년 증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들 내년도 증시 전망 아주 장밋빛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간 다음에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 10월 달에 발표됐던 9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돼서 안도랠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8월 달에 2.9였는데 10월 달에 3.0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 차트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살짝 개인들 꼬시려고 매수세로 들어왔다가 오후에 매도세로 전환했다 그랬죠? 이런 수급에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 곳곳에 지뢰가 되게 많아요. 투자자들을 살짝 흥분시키고 막 뛰어들게 하려는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걸르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새날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송이 안 올라오면 전문가시나 새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 제가 조금 여유가 되면 악착같이 화요일 뉴욕 증시를 방송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웬만하면은 방송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좀 벅차면은 좀 쉬어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 거고요. 어려운
주식시장입니다. 빠져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마인드, 멘탈 꽉 잡고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